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승리의 단톡방에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의 오기로 보이는데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와 성관계 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를 내일 소환 조사합니다. 과거 정 씨가 휴대전화 복구를 맡긴 사설 복구업체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28명 전원이 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을 한 나 원내대표를 국회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한국당은 연설을 방해했다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도 윤리위에 낮제소했습니다. 직원 상습 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경찰 조사를 받았던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선박간 이전 방식으로 금수 품목을 거래하는 등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유엔 안보리가 밝혔습니다. 영변의 핵 활동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 3천 명 늘어나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재정이 투입된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 40대 취업자 수는 오히려 24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와 가수 정준영 씨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이들을 비호해주고 있다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먼저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승리와 정준영 씨가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급 인사가 언급된 것은 2016년 7월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참여자 중 한 명이 옆 업소가 우리 업소 내부 사진을 찍고 경찰에 제보했는데 경찰총장이 뒤를 봐주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말한 경찰총장은 사실 없는 직책입니다. 경찰의 수장은 경찰청장이고 검찰의 수장은 검찰총장인데 이를 혼동해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경찰청장은 강신명 전 청장, 검찰총장은 김순환 전 총장이었습니다. 경찰총장이 각급 지방경찰청장을 지칭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구은수 전 청장이었습니다. 카톡 대화방에 경찰총장이 거론된 건 맞지만 이들이 실제 사건에 연루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민감용 경찰청장은 감사관실 내부비리수사대 등 감찰과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사실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강신면 정 청장은 승리를 전혀 모른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방금 언급된 것처럼 오늘 민감용 경찰청장의 기자간담회는 원래 예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의혹이 증폭되기 전 먼저 빨리 내용을 공개하고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어서 서동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출입 기자들에게 경찰청장의 기자간담회 공지가 온 건 오늘 오전 10시 24분이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오후 3시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어 버닝썬 사태에 대해 경찰의 강력한 수사 의지를 표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 총수가 수사 상황에 대해 예고도 없이 간담회를 자청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카톡 대화방 기록을 권익위에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가 당시 경찰 고위 인사가 연루됐다는 발언을 한 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방 변호사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카톡 내용을 보니 경찰과의 유착 관계가 굉장히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담겨 있다며 고위 인사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남경찰서장 정도예요? 그걸 넘어서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서장 수준은 아니죠. 더 위라고. 더 위요? 네. 사실관계가 이제 확실하게 밝혀져야 되니까. 의혹이 증폭되며 걷잡을 수 없는 루머로 확산되기 전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공개해 서둘러 진화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 경찰은 수사로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며 자신감도 내비쳐 고위 인사 연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승리와 정준영 씨 등 연예인들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또 있습니다. 경찰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보도되는 걸 막아달라고 청탁했다는 건데
FT 아일랜드라는 아이돌 그룹의 가수 최종훈 씨였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승리의 성접대 의혹 대화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방에 정준영 씨와 함께 있었던 아이돌 그룹 FT 아일랜드의 가수 최종훈 씨. 그동안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을 뿐이라고 성접대 의혹 연관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있던 대화방에서 최 씨가 경찰을 통해 자신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보도되는 걸 무마시켰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지어 해당 경찰이 자신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실제 최 씨는 지난 2016년 2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음주 단속에 걸렸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육박하는 0.097%였던 것으로 이번에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 씨가 경찰에게 무마를 위한 대가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전직 경찰 강모 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는 3년 전 성관계 몰카 동영상 유포 문제로 고소됐을 때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겼었다고 어제 보도해드렸죠. 경찰이 이 사설 업체를 오늘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승리와 정 씨도 내일 잇따라 경찰에 소환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한 디지털 포렌식 업체 안을 분주하게 살핍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성관계 영상을 공유했다는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가 지난 2016년 휴대폰 복원을 맡긴 사설업체입니다. 경찰은 디지털 수사관 등 10여 명을 동원해 오늘 오전부터 이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준영 씨의 성관계 영상은 물론 가수 승리의 성접대 알선 의혹 등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가 이 업체를 통해 복원된 것으로 보고 일부 원본 확보에 나선 겁니다. 지난 2016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정 씨는 당시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고장이나 사설 복원업체에 맡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자 소환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정준영 씨와 가수 승리, 동업자 유모 씨 등 대화방 참여자들을 줄줄이 소환합니다. 이들이 말을 맞추는 걸 피하기 위해 같은 날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준영 씨는 오늘 새벽 입장문을 통해 활동 중단 입장을 밝혔고 정 씨의 소속사 역시 정 씨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공개된 정준영 씨의 카톡 대화방 내용을 보면 두 번 놀랍니다. 공인인 이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놀라고 이를 공유하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듯 얘기했다는데 또 놀랍니다. 박자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정준영 씨가 카톡 대화방에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정 씨가 친구들에게 스트릿바에서 만난 여성을 차에서 강간하자는 이야기를 꺼내자 지인 박모 씨가 우린 살인만 안 했지 구속감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2달 후엔 박 씨가 한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관계했다고 자랑처럼 말하자 정 씨는 신이 난 듯 웃고 박 씨는 그런 정 씨에게 또 취해서 형이 성관계 영상을 보낼 것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얼마 후엔 동료 가수 최모 씨가 누군가에게 살아있는 여자 영상을 보내달라 하고 정 씨는 강간했네라며 웃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 씨와 지인들은 카톡 대화방에서 성관계 영상을 돌려보며 여성을 물건처럼 강간을 장난처럼 취급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충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삐뚤어진 성의식이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사실 3년 전에도 고려대 연세대 등 명문대학교 남학생 단체 대화방에선 강간을 모의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연예인의 문제라기보단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왜곡된 인식이 이번 사태로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단지 재수가 없어서 야 이게 얼마나 오래전의 일인데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일이고 이 순간 드러난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범죄로서 이거를 다뤄야 되는 거.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범죄임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어야 사회 전반적인 성의식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요즘 포털 검색어 순위에는 연일 연예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대부분이 정준영 동영상의 피해자로 일컬어지는 인물들입니다. 거론된 연예인들과 소속사는 사실 묵은 법적 대응 카드를 잇따라 꺼내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급속히 퍼진 이른바 정준영 리스트입니다. 배우들의 실명이 나열돼 있습니다. 언급된 여배우들 측은 분노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배우 정유미의 소속사는 터무니없는 루머에 이름이 거론되는 것조차 매우 불쾌한 상황이라며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가 지속할 경우 법적인 처벌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배우 이청아의 소속사 역시 이청아는 2013년 정준영과 뮤직비디오 촬영을 진행한 것 외에는 사적인 친분이 없는 관계라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미와 이청아도 각각 SNS에 걱정 말아요 그대와 고마워 하지만 걱정 말아요라는 글을 올리며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준영과 메신저 방에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던 가수 최종훈, 이종현의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도 친분이 있어 연락하던 사이일 뿐 성접대 등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며 악성 루머에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배우의 걸그룹 멤버, 아이돌 스타까지 실명으로 거론되는 잇따른 이른바 리스트에 대형 기획사들도 강경 대응, 법적 절차 카드로 역풍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망신입니다. 외신들도 한국 연예계에서 불거진 이번 대형 스캔들을 K-팝 스타의 몰락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거든요. 자칫 한류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K-팝 스타가 비밀스런 비디오로 끝이 났다. 불법 성매매 혐의로 고발된 한국의 위대한 개츠비. 외신들은 승리와 정준영 관련 의혹들을 이 같은 제목으로 연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CNN은 승리의 은퇴 소식과 각종 의혹들을 전하며 이번 사건은 말쑥한 K-팝 아이돌들의 진짜 모습에 대한 의문이 나오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BBC도 승리와 관련된 의혹들을 상세히 전하며 정준영의 불법 영상 촬영 사건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중국 언론은 거의 실시간으로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 키워드가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는가 하면 누리꾼들은 승리에 대한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외신들의 스캔들 보도 확산, 한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명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한류 자체에 대한 이미지, 한국의 K-팝에 대한 이미지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한국을 넘어 해외까지 파장을 미치는 승리 정준영 스캔들. 한국 연예계, 한류 바람에 난 상처는 그 크기가 커지는 진행형입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 발언이 국회를 통째 흔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저질, 혐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128명 전원의 명의로 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좌파 독재, 헌정농단 경제정책 등의 발언을 두고도 태극기 부대나 쓸 혐오와 극우의 정치라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정권을 놓친 뒤에 거의 자포자기하는 그런 발언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로 앞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국당이 5.18 망언 징계를 사실상 거부한 것도 이런 극우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나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도 민주당 의원 128명 전원의 명의로 이뤄졌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색깔론을 동원하여 모독한 것으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모독한 것입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모욕 금지를 규정한 국회법 146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겁니다.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하는 야3당도 저급한 언어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개혁 기회를 봉쇄하려 한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한다. 등신 외교, 귀태 등 이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연설로 과거 대통령 모욕 발언들이 다시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국회를 질 낮은 저질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표 의원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모욕성 전시회를 개최한 사실을 들먹이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모욕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은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DJ 암이란 야당의 원색적 표현이 있었고 공업용 미싱이 필요하다고 공격한 의원은 벌금 100만 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직성 문제를 비판하려 했던 것입니다. 표현의 지나침으로 인해서 미싱 파문으로 전도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물을 빗댄 비아냥을 받아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귀태 발언도 유명합니다. 만주국의 귀태 박정희와 기시노부스케가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귀태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내는 모욕 발언은 정치에 대한 불신만 높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었지만 굉장히 품격을 잃은 언어였거든요.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정치인들이 경계하고 다시는 이런 반복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마지막 연설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청와대가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현 정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먼저 청와대를 향해 화살을 겨눴습니다.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청와대 직속의 옥상옥위원회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기 청남이라고 불리면서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 소통을 위해 대통령과 야당이 한 달에 한 번 회동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상 실패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이라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한 김 원내대표. 다만 대북 정책에 있어선 현 정부를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나경원 원내대표의 전날 연설과 차별성을 보였습니다. 보수 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합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야당의 소통을 촉구한 대목에는 공감했지만 선거제 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는 말에 야유를 보냈고 정신 좀 차리세요. 최저임금과 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를 의식한 듯 김 원내대표가 민생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긍정평가했습니다. 교섭단체 연설로 3월 국회가 시작됐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에게서 시작된 파문이 확산하고 있어 국회가 정상 운영되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연설을 들었어야 할 여당 지도부는 국회에 없었습니다. PK에서 열리는 당 행사에 참석하러 간 건데 오늘 국회에서는 미세먼지 법안도 처리됐죠. 여기도 빠진 겁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리는 텅 비었습니다. 서른 최고위원과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의 자리도 명패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같은 시각 이들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명이 찾은 곳은 당 행사인 부산시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이 자리에선 민주당 지도부의 PK 지역에 대한 지원 약속이 쏟아졌습니다. 2030 월드 엑스포하고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가 중요한 계기가 될 텐데
부산에서 유치하도록 당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런 행보를 두고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당 행사를 위해 집권 여당 의원들이 미세먼지 대책법이 상정된 본회의를 불참한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미리 공지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여당 지도부가 단체로 자리를 비운 건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일정이라 불가피하게 지도부를 나눠 내려가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직원 상습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가 자택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새벽 4시 40분쯤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투신한 송 씨는 이곳 아파트 화단에서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직원 상습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던 송 대표는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택과 사건 현장에서 모두 6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송 대표는 숨지기 전날 밤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분이 요즘에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고 계속 선글라스 쓰고 다니시고 그랬거든요. 경찰은 송 대표에 대한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송명빈 대표는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디지털 소멸 기술을 사업화해 이름을 알린 인물입니다. 하지만 부하 직원을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순간에 피의자를 전락했고 과거 폭행 전과도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안병욱 기자입니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 관련 사업의 선두주자였던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세계 최초로 디지털 소멸 기술의 원천 특허를 취득하고 관련 저서도 쓰면서 한때 유명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 땐 창조경제 멘토로 활동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도 몸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회사 직원 양모 씨를 수시로 폭행하고 폭언한 사실이 영상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송 대표는 결국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송 대표가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는 등 폭행 관련 전과가 10건이 넘는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송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폭행에 사용된 둔기를 확보하고 최근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자 심한 압박감과 자괴감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 대표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조만간 검찰로 보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고무통 속에서 시신이 발견된 지 5년 만에 살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여성이 술에 취해 지인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모든 게 들통난 겁니다. 안진호 기자입니다. 경찰이 주택 2층을 자세히 살핍니다. 숨진 20대 여성의 시신이 보관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베란다 한쪽에 놓인 커다란 고무통을 발견합니다. 고무통 안은 시멘트로 채워져 있었는데 시멘트를 부수자 여성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건 28살 동갑내기 부부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4년 12월 함께 살던 21살 여성을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보관해오다 이사를 하면서 시신을 고무통에 넣은 뒤 4년 넘게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로 감정적인 다툼이 있었다. 피해자와의 어떤 불륜적인 장면을 보고서
굉장히 화가 나 있었고, 시신을 은닉하는 과정엔 20대 여성의 남동생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년 넘게 묻혀있던 범행은 부부가 이혼하면서 들통났습니다. 이혼한 여성이 술에 취해 지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20대 부부 등 3명을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한밤중에 무면허 고등학생이 그것도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시내 한 도로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합니다. 엄청난 충격에 두 차량의 앞부분은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고 뒷좌석에 있던 남성은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빵 소리가 나서 나갔는데 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요. 의식이 없는 못 깨우고 막 나중에 문을 열어갖고 그때 119 오고. 경북 경산시내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11시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면허인 10대 고등학생인데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있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정상 주행 중인 차량에 있던 4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양쪽 차량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생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인 0.131%였습니다. 짜장면집에서 일할 때 알바로 잠시 제가 알았는 사이입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술 먹게 됐는데 0.131입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은평구의 한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을 통째로 집어삼킨 불길에 인근 우체국 유리창이 깨지고 경찰서까지 불이 옮겨 붙으면서 경찰관 250여 명이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인근 북한산에도 불티가 날려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이나 진압 중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뒤에 난리가 아니네요. 네, 현재 모델하우스에 발생했던 불은 대부분 진화됐지만 아직도 다량의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잔불을 처리하고 있고 주변 정리 작업에 한창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이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4시 반쯤이었습니다. 가건물이 타고 유독가스를 동반한 다량의 연기가 뿜어져 나와 주변 하늘을 가득 메웠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강한 불길에 인근 우체국 창문이 깨졌고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20여 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인접한 서울 서부경찰서도 화재로 인해 외벽이 그을리고 간이시설물 일부가 불에 타 근무 중이던 경찰 25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길 건너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화재 열기에 불꽃이 있는 등 한때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인근 북한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진압 중인데요. 이곳에서 발생한 화재 불티가 강한 바람에 날려 산불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강한 바람에 화재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만큼 인근 주민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 화재 현장에서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 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몸이 안 좋다며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밝은 표정으로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일일이 살피는 이명박 전 대통령. 법정을 찾은 측근들에게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에야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보석 뒤 첫 법정 출석인 만큼 법원은 법원 입구까지 취재진의 접근까지도 엄격히 막았고 일일이 소지품을 검사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이끄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불안감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에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을 피했다고 보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퇴정시키거나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여러 증인 신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이 전 회장의 신문 기일을 다음 달 5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검찰은 이전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뒷돈을 받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대통령 측은 두 사람의 증언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팔성 전 회장의 증인 신문을 마친 뒤에 두 사람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추락 사고가 잇따른 보잉사의 737 맥스 8. 보잉사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이미 지난해 자동 항법 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잉은 소프트웨어 개선 작업 중이었고요. 구경호 기자입니다. 보잉 737 맥스 8 기종 운항 중단 국가가 에티오피아 항공사고 이틀 만에 한국 등 25개 나라로 늘어났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승무원들의 반대에도 운항을 계속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We already have the return flight booked, so if we could change it without any. 이런 가운데 해당 기종이 자동 항법 장치 작동 중에 기수가 저절로 내려가는 기수 내림 불만 사례가 지난해 최소 2건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보고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행 중 장치를 켜자 곧바로 기체가 하강해 부기장이 이를 알렸고 이어 지상 접근을 알리는 음성 경보도 울리면서 기장이 수동으로 고도를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장치 작동 이후 항공기가 갑자기 1분에 500m가량 하강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Hey, it's unsafe to fly a particular model of aircraft, but in this case, I'm going to have to go there. So, yeah, I would watch for that airplane. 이와 관련해 제조사인 보잉은 737 맥스 기종 전반에 대해 조종 제어 소프트웨어를 대폭 수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동일 기종이 추락하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작업이 시작된 건데 미처 다 끝나기도 전에 에티오피아에서 또 유사 사고가 발생해 인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호식이 2마리 치킨, 미스터 피자, 교촌 치킨, 봉구스 밥버거. 이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오너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매출이 뚝 떨어졌던, 그래서 심지어는 가게를 접어야만 했던 프랜차이즈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되게 생겼죠. 성폭력, 마약, 성접대 논란에 휩싸인 가수 승리가 대표로 있는 일본식 라멘점들입니다. 이미 일부에선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으니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는 하소연이 괜한 소리가 아니죠.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한류 스타의 좋은 이미지가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창업을 결심한 부분도 있습니다. 승리 본인도 그런 이미지를 본인의 사업에 활용한 거고요. 그렇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위치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건이 터지자 승리는 사내 이사직에서 사퇴했다는 말 한마디로 사퇴를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본인 때문에 애꿎은 피해를 봐야 하는 가맹점주에 대한 책임이나 보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죠. 승리 파문의 애꿎은 피해자는 또 있습니다. 연초 주당 4만 원이 넘던 승리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뚝 떨어지면서 이틀 동안 주가 폭락으로 증발한 시가총액은 1,336억 원. 뿐만 아니라 SM, JYP 같은 동종업계까지 덩달아 불똥이 튀면서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죠. 만인을 울리기도, 웃기기도, 감동을 주기도 하는 연예인은 공인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한류 스타라면 더더욱이 그렇죠. 그동안 연예인들의 일탈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그러면 죄는 또 사라지고 다시 매체에 등장해 보란듯이 그 존재를 자랑했었습니다. 그런 시간 애꿎은 피해자들은 암흑의 시간을 보냈죠. 단순히 연예인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피해자는 더 숨고
이런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번 연예인 스캔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조치가 꼭 뒤따라야 합니다. 연예인, 공인은 좋은 일에서만 본보기가 되어주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제재를 피해 불법 수입을 하는 북한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선박 국적 세탁부터 수중 송유관까지 동원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같이 탔던 김정은 위원장의 벤츠 리무진도 대북 제재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배 두 척이 바다 위에서 서로 맞붙어 있습니다. 북한 육퉁호가 지난해 5월 선박 이름을 지우고 국적을 속인 채 서해상에서 석유 제품을 몰래 바꿔 실은 걸로 의심되는 모습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벌어진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낱낱이 공개하면서 특히 남포항이 불법 활동의 중심지라고 콕 집어 지목했습니다. 바다에서 불법으로 바꿔 실은 석유 제품은 수중 송유관을 이용해 남포항에 저장하기도 했습니다.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는 여전히 가동 중이며 잠시 가동을 중단했던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 사용 후 해결 노봉이 배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이 같은 유엔 제재 위반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위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때 탑승한 벤츠 리무진 역시 제재를 위반한 사치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는 북측의 밀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경호처에 해당 차량의 재원이나 연식 등 식별번호를 문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핵화를 둘러싸고 북미 간 냉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가 드러난 만큼 제재 완화 가능성은 더 멀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MBN 뉴스 신동입니다. 그동안 비둘기파로 불린 미국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강경하게 돌아선 데 이어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났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강경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북한은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압박한 겁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 나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싱가포르에 이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 간 이루어진 약속을 상기시키며 말이 쉽지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What we'll need to see is action, and that's what we're counting on, and it's what I'm hopeful we'll get in the months ahead.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과 직접 얼굴을 맞댄 자리에서 최소 6차례에 걸쳐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노이에서 북측이 내민 제안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이어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북한의 구체적이고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긴 여정에 비유한 폼페이오 장관의 말처럼 강경기조로 선회한 미국이 북한과 견해차를 좁히고 타결을 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마타하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교류 협력 확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특히 교역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한 말레이시아 양자 FTA를 올해 말까지 타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형 민자 사업들이 잇따라 연내 착공에 들어갑니다. 현 정부는 대형 토목 사업 같은 SOC로는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었죠. 지난달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이어 다시 한번 토건 예산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텅 빈 도로 곳곳에 말라 죽은 자풀이 무성합니다. 지난해 2월 실시 계획이 승인되고도 지자체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착공이 늦어진 광명서울 고속도로입니다.
연내 착공 계획이 발표되면서 제대로 보이는 언덕 너머로도 조만간 도로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평택 익산 고속도로, 서울 왕십리 상계동 경전철, 신안산선 복선 전철 등 굵직굵직한 13개 민자 사업이 올해 첫 삽을 뜹니다. 사업비만 12조 6천억 원입니다. 대규모 민자 사업 일정을 앞당겨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연내에 착공하지 못하는 4조 9천억 원 규모의 민자 사업들도 착공 시기를 10개월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올해 착공이 예상되는 민자 사업까지 합치면 총 17조 5천억 원 규모의 민자 사업이 계획보다 조기 착공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추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민간 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하지만 토건 사업을 지향하겠다던 정책 기조와는 반대로 사실상 토건 사업을 경기 부양 카드로 꺼내들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미수입니다. 최악의 고용 절벽이 좀 해소된 걸까요? 지난달 취업자 수가 2,634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지난 8월 불과 3천 명이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회복을 한 거죠. 특히 그동안 계속 줄던 숙박, 음식점 취업자 수가 소폭이 남아 21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정부는 그야말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마냥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여전히 줄고 있고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 40대 취업자 수는 1년 만에 24만 명이나 줄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늘리면서 60대 이상에서만 취업자가 증가한 겁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412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9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1982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60대 취업자 수가 이렇게 늘어난 건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크게 늘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조기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재정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늘렸지만 고용의 질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경제활동의 주축인 30, 40대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4만 명 넘게 줄었고 제조업 취업자 수는 이번 달에도 15만 명이 넘게 줄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 임시 일자리만 늘려 고용 지표를 좋게 한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의 핵심 계층과 제조업의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과 고용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올해 고용 목표인 월 평균 15만 명 취업자 수 증가 달성을 위해 투자 활성화와 수출 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지난 37년 동안 LPG 차량은 규제에 묶여서 택시와 렌터카 등에만 허용됐는데 미세먼지 대책으로 이제 누구나 살 수 있게 됐죠.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겁니다. 그런데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PG 평균 가격은 휘발유에 비해 40% 이상 저렴하다는 점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료나 그런 게 좀 저렴해가지고 좀 괜찮을 것 같긴 생각. 하지만 반기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타보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LPG 차량을. 일반 주유소보다는 적어서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오래 타지 못할 것 같은. 가장 큰 문제는 LPG 충전소 부족입니다. LPG 충전소는 전국 1,900여 곳으로 주유소가 11,700여 곳인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또한 가격은 휘발유보다 저렴하지만 연비와 출력이 낮고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신차 개발마저 뒤처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LPG 차량 등록 대수는 2010년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까지 40만 대 이상 줄었습니다. 완성차 업계에서 차량들을 많이 만들어 주어야지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겠죠. 유럽처럼 LPG 차량을 구입했을 때 세제 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또한 LPG 수요 증가가 가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사실 LPG 차량 규제를 전면 해제한 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죠. 그럼 미세먼지는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산자부가 내놓은 꿈 같은 수치에 대해 어떻게 계산한 거냐고 묻자 환경부가 한 거라고. 그래서 환경부에 묻자 환경부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전면 완화할 경우 2030년까지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최대 4,968톤,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48톤까지 감소합니다. 하지만 어떤 계산식을 통해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묻자 산자부 담당자는 환경부 통계를 바탕으로 한 걸로만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정작 환경부는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잘 모르겠거든요. 정부 부처 담당자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에선 LPG 차량 규제 완화가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반응입니다. 실제 경유 차량이 대부분 LPG 차량으로 대체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미세먼지 비상 대책을 통해 가지고 오래된 경유차,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시행을 해도 전체 147톤의 수도권 미세먼지 중에 1.5톤, 결국은 1% 정도밖에 줄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즉 수도권 노후 경유차 100만 대를 모두 LPG 차량으로 바꾼다고 해도 1% 이상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LPG의 인기가 떨어지자 LPG 관련 협회에서 2, 3년 전부터 LPG 차량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라고 홍보했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LPG 규제 완화를 대책으로 내놨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유벤투스가 지난 여름 이적료로 1,300억 원이나 쓰면서 호날두를 데려온 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위해서였는데요.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한 골에 그쳤던 호날두가 한꺼번에 3골을 넣으면서 유벤투스의 극적인 8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1차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0대2로 패해 8강 진출이 힘들어 보였던 유벤투스. 2차전 전반 27분 터진 호날두의 헤딩골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베르나르데스키의 크로스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와 헤딩슛으로 골그물을 가른 호날두의 득점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후반 4분 호날두의 헤딩슛. 얼핏 보면 골키퍼 선방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골라인 판독기 사용 결과 깻잎 한 장 차이로 호날두의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호날두는 후반 41분 페널티킥 골로 해트트릭을 완성하며 유벤투스 3대0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유벤투스는 호날두 덕분에 1, 2차전 합계 3대2로 역전에 성공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1차전에서 샬케에 3대2로 역전승했던 맨체스터 시티는 2차전에선 무려 7골을 터뜨리며 7대0 대승을 거두고 8강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서태평양의 아름다운 섬 사이판에선 매년 이색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요. 올해 대회에는 특별히 대한민국의 체력왕들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체력왕이라니 누군지 궁금하시죠? 강영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채 거치지 않은 사이판 마라톤 대회 현장. 슈퍼마리오의 파워레인저까지 다채로운 복장의 참가자들이 레이스를 준비합니다. 한켠에서 몸을 푸는 이들. 지난해 대한민국 체력왕을 뽑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벤트에서 1등을 한 사람들입니다. 전국 43개 국민체력센터에서 3개월간의 열전을 통해 선발된 이들은 체력왕이라는 명예와 함께 사이판 해변을 누빌 행운을 얻었습니다. 3, 2, 1, go!
카운트다운과 함께 시작된 레이스. 힘차게 달리는 체력왕들의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며 달리는 일반인 엄마 참가자까지 코스를 따라 펼쳐진 에메랄드빛 해변으로 시선을 돌리면 페이스는 떠오릅니다. 서태평양의 절경이 내려다 보이는 해안선을 따라 뛰다 보면 고된 레이스도 어느새 상쾌함으로 다가옵니다. 올해 57살 최고령 체력왕 강상철 씨. 운동 마니아인 그에게 이번 경험은 말 그대로 인생 컷입니다. 기분도 상쾌하고 좋고 이국적인 풍경이잖아요. 체력이라는 것이 젊은이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나이 드신 분도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해가지고 이영만리에서 맛본 달콤한 달리기. 건강도 잡고 재미도 더한 유쾌한 축제였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꽃샘추위 덕분에 맑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꽃샘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2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는데요.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추위가 차츰 풀리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이후 이 눈과 비는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강원 산지에는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고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는 5에서 10mm 안팎의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점차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일 중부지방 맑은 후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10도, 대전은 12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아침에는 평년보다 기온 낮겠습니다. 대구 영하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와 더불어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레 중부 곳곳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며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 건 지난 2016년 12월이었지만 일본 정부가 3차례나 접수를 거부해 아직 재판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의 공시송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소송을 낼 때 살아계셨던 11명의 피해자 할머니 중 5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죠. 공시송달, 이 좋은 카드를 왜 진작 꺼내지 못했을까? 아쉬움도 큽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